안녕하세요. 글을 읽어주는 여자 화려쌤입니다. 앤틱 그릇을 좋아하고 30여 년을 모으면서 좋아하는 앤틱 그릇의 역사와 또 그 그릇에 담긴 스토리를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저 외에도 너무 많으셔서 제가 그 배워서 남주자의 어떤 그런 정신으로 그 블로그에 그릇 읽어주는 여자라는 이야기로 앤틱 그릇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쭉 써왔고요. 또 그래서 그릇과 홍차 이야기라는 어떤 인문학이 있는 티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앤틱 그릇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유럽 최초의 경질자기 마이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7세기 초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동양에 대한 그런 어떤 호기심과 또 동양에 대한 무역권을 부여받아서 동인도에 차린 무역회사가 바로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양에서 차와 도자기를 수입하기 시작하였고 이 그 가져온 도자기와 차, 그 멋진 그릇들이 유럽 각국의 왕실과 귀족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수집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동양의 도자기를 이 동양에서 온 하얀 금이라고 부르면서 앞다투어서 수집하고 재력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때부터 유럽에 정말 많은 도자기를 수출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도자기를 사들이면서 국고를 탕진하던 이 작센 공국의 아우구스투스 1세는 정말 너무도 많은 도자기를 수입하면서 이 그 국고가 너무 탕진이 되자 나도 이 도자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누구를 찾게 됐느냐면 연금술사인 요한 프리드리히 베트거를 작센 공국에 있는 그 주도인 드레스덴의 어느 성에 가둬놓고 도자기를 생산하라 합니다. 8년 동안 갇혀있던 베트거는 결국은 도자기 만드는 방법을 찾게 되죠. 바로 마이센에 고령토가 있었습니다. 1709년 작센 공국에서 시작된 마이센은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이센 도자기의 시작은 유럽의 문화와 경제의 발전과 또 교류에 밀접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1713년에 유럽 왕실과의 이 외교 선물로 마이센 도자기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반세기 만에 전 유럽에 이 도자기에 만드는 비법이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쯔비벌 무스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쯔비벌 무스터를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마이센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체코의 체스키 포슬란에 있는 쯔비벨 무스터를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이센의 쯔비벨 무스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서 흔히 지나갈 수 있고 그런 그릇이지만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709년 마이센 도자기는 이 도자기 왕이라고 불리웠던 아우구스트 1세의 이 엄청난 도자기 수집력, 자기 기마병 600명을 화병 하나로 바꿨을 정도로 수집력이 어마어마했고요. 지금도 드레스덴의 찌빙어 궁전이라는 궁전에 가시면 이 일본, 중국의 도자기 방이 특히 이런 청화백자 스타일로 어마어마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산에서 도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도 분명히 무엇인가가 샘플이 있었어야 됐었고 마이센에서 도자기를 생산해내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에서 계속 수집을 해서 수천만 점의 도자기가 유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의 청화백자와 일본의 가케몬 양식의 도자기들은
마이센 도자기 이 최초의 마이센 도자기의 샘플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런 모방과 재현은 1739년 새로운 패턴의 양식의 도자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쯔비벨 무스터입니다. 쯔비벨은 양파, 무스터는 문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쯔비벨 무스터의 문양은 양파 무늬가 아니고 석류꽃 무늬입니다. 이것을 잘못 알은 거죠. 네, 그래서 청화백자의 푸른색은 유럽의 이 귀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요. 마이새는 청화백자의 패턴과 그 당시에 아주 비슷하던 이 청화백자 안에 있던 이런 그림들, 특히 이것들은 중국에서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명예를 뜻하던 그런 그림들이 가득 찼던 청화백자를 본따게 됩니다. 결국은 쯔비벨 무스터는 중국 청화백자의 복사판이라는 소리이죠. 독일에서 수많은 이 도자기 회사들은 이 쯔비벨 무스터가 나오자 너무 앞다투어서 따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쯔비벨 무스터 형식의 이 코발트 블루의 그릇들을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이 그중 최초로 쯔비벨 무스터를 따라하긴 모방 생산하기 시작한 사람은 칼 타이텔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결국은 체코의 체스키 포슬란이라는 회사의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1926년 결국은 이 청화백자의 요 체스키 포슬란 이 무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라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 도자기 회사에서 이것을 너무 많이 따라하고 또 너무 많은 아류가 나왔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저작권이나 어떤 그런 거에 별로 누군가가 견제를 하지 않았고 법이라는 게 있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이 쯔비벨 무스터는 어떤 국민의 그릇으로 인정받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1926년 독일 대법원에서 마이센 쯔비벨 무스터라는 이 대명사 자체는 공공의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릴 정도로 아주 유명하게 되고 수많은 아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류를 어떻게 보다 보면 결국은 아류가 본질이 되는 수도 가끔씩 있는데요. 이때 마이센은 재정위기를 아주 심각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센은 결국 이 쯔비벨 무스터라는 이름 자체를 디자인과 이 모든 것을 후첸노이터나 어떤 이 체스키 포슬란 등에 그냥 돈을 받고 팔게 됩니다. 현재 앤틱 쯔비벨 무스터라고 인정받는 것은 마이센, 그리고 마이센에서 나온 회사 KPM 등 이런 회사에서 나온 거는 마이센 쯔비벨 무스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것은 체코의 체스키 포슬란에서 나오는 쯔비벨 무스터입니다. 제가 잠깐 마이센의 쯔비벨 무스터와 체코의 체스키 포슬란의 쯔비벨 무스터를 살짝 비교해 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릇의 백마크인데요. 이 백마크라는 것은 그릇을 돌려보면 나오는 요 문양을 말합니다. 요 지금 쌍칼 무늬가 마이센에서 쯔비벨 무스터를 생산하면서부터 시작한 그 섹소니아 마크이고요. 이것이 지금 마이센의 쯔비벨 무스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보시면은 쯔비벨 무스터 안에 꽃 안에 쌍칼 무늬를 넣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센의 쯔비벨 무스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은 체스키 포슬란이라는 체코 회사, 사실은 많이 볼 수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백화점이나 이런 큰 대형 마트에서 가끔씩 세일을 하게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획득을 할 수 있는데요. 요 그릇을 보시면 요것이 바로 체스키 포슬란의 쯔비벨 무스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앤틱 그릇에 가지는 가치를 꼭 비싼 것에만 두어야 되느냐 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많은 분들과 만나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가치는 내가 그것에 무엇을 어떤 가치를 주느냐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비싸고 싸고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센과 체스키 포슬란의 무늬가 물론 약간은 다르지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손으로 그렸던 핸드 페인팅의 어떤 그런 방법이고요. 지금 현재 체스키 포슬란에서는 전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좀 단순하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양파 무늬가 아닌 성류꽃 무늬임을 이쪽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란색 청화백자의 어떤 그런 스타일, 코발트 블루의 이런 색감 자체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이것이 중국 그릇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체스키 포슬란의 이 찌비벨 무스터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최고의 도자기의 명품 찌비벨 무스터인지, 국민명품 체코의 찌비벨 무스터인지, 이것은 뒤에 우리가 백마크를 보게 되면 충분히 감정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결코 이것을 썼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그릇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굳이 비싼 것만 썼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만을 그릇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마이센에서도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요, 요 마이센 마켄이라는 마이센의 그 마크만 가지고 있는 책들을 굉장히 여러 권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도 이 찌비벨 무스터에 관련돼서 굉장히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패턴들을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떻게 그려냈는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앤틱 그릇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러면, 저는 반드시 이 백마크를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마이센이 1709년부터 도자기 회사를 하기 시작했지만 백마크가 없던 시절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이 쌍카일로 시작해서 수많은 백마크가 있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어떤 회사에 합병을 했는지, 또 어떤 회사와 그것을 새로 만들어냈는지에 따라서 백마크가 조금씩 변하는 과정은 있었어도 백마크가 없는 그릇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이 찌비벨 무스터의 백마크에서는요, 보시면은 백마크도 이렇게 전사지로 찍어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앤틱 그릇의 백마크에는 보통 다 손으로 그려낸 이런 백마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앤틱 그릇인지 또 이것이 언제 나온 것인지의 생산 연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 마이센의 찌비벨 무스터는 이 패턴이나 또 무게감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비교를 해보면 알지만, 또 우리가 이 찌비벨 무스터 체코의 것만 갖고 있을 때는 이것이 최고라고 느끼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코발트 블루의 편안함과 또 이런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지만, 또 이 그릇들로 인해서 보는 나의 안정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릇을 모으면서 그것의 취미생활의 연장으로 뭔가 아름다운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 도자기사에서 300년을 이어온 이 마이센이냐, 아니면 그것을 따라하고 아류로 모방품으로 만들게 낸 체코의 체스키 포슬란의 이 찌비벨 마이센 이 무스터냐, 이것은 결코 어떤 그런 명품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고, 이 패턴이 찌비벨 무스터의 패턴이 이렇게 이어져 나갔고,
이것을 아직도 이어져서 계속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릇에 담긴 이야기와 어떤 역사도 좋아하지만 이 그릇에 담아내는 맛있는 음식과 한 잔의 차,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눌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300년만큼 이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릇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센의 쯔비벨 무스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